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헌재 보셨죠? 예. 네, 오늘 탄핵 심판 관련해 가지고 4차 변론이 예. 진행이 됐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내용을요? 왜 당황하십니까 갑자기? 네.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네. 그랬군요. 예. 오늘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예. 발언에 있어 뭐 이제 제 일성 중에 하나가 예. 내란 같은 단어를 사용할 때 예. 말의 무게를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2월 3일에 예. 윤석열 피청구인이 저질렀던 일은 내란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예. 없기 때문에 뭐. 저희는 뭐 앞으로도 계속 내란이라고 이제 규정하고 예. 방송을 할 거고 4차 변론 같은 예. 경우는 아마 이제 김용현 그 증인 예.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을 하겠다고 했을 예. 때는 나름대로 이제 윤석열 피청구인 측의 전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용현 증인이 뭐 대부분의 일들을 본인이 스스로 저질렀고 마치 좀 안고 가려는 듯한 뭐 예. 그런 태도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뭐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기대했던 효과가 좀 나오고 예. 있는가?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피청구인 쪽이 주장했었던 내용들과 뭐 충돌하는 발언들도 예. 몇몇 있었고요. 뭐 눈치를 좀 주고받는 것 같긴 하지만 그거를 전부 받아들이기에는 뭐 김용현 증인 입장에서도 지금 본인의 예. 지금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있을 겁니다. 예. 오늘 지금 전해지고 있는 보도들은 대부분 속보성으로 이제 현장에 들어가 있는 기자들이 조금씩 이제 흘려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 말입니다. 예. 하도 그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예, 예. 제가 우려 섞인 배경에서 하는 말인데 네. 내란 혐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내란 혐의. 예, 혐의로. 예. 그렇죠. 예, 혐의로 하겠습니다. 예. 굳이 표현하자면 이제 예. 내란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예, 받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예. 예, 그렇게 하시죠. 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규제 아시죠? 예. 네. 예. 네네네. 오늘 형사... 이 마가 많이 이 어떤 뭐 포즈를 할까요? 뭐죠? 우리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평가 입장에서 봤을 때 예. 형사 재판의 재판정이라면 그것이 뭐 내란 혐의를 받고 예. 있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이제 보도를 해서 정확한 정보를 예. 청취자들한테 전해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12월 3일에 윤석열 피청구인을 비롯해서 그 이제 주동자들이 예. 저질렀던 일을 뭐라고 표현할 것이냐. 우리 헌법상에 혹은 이제 우리 형사법 체계 안에서 봤을 때는 내란 행위였다라고 예. 이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예. 거라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게 뭐, 이제 실제로 내란 죄에 해당하는지는 아마 예. 형사 그렇습니다. 사법재판부에서 내란 죄에 대한 판단 부분은 혐의이고 그 다음에 평가 네. 비평가로서의 평가는 내란 행위라고 평가한다. 예, 거기는 네, 뭐 그렇습니다. 아무런 예. 자 그렇다면 오늘 김용현 증인이죠 오늘은. 네네네. 예. 포고령 이론은 정치 활동을 금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발언을 예. 이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동안 윤석열 피청구인 쪽에서 주장해 왔었던 예. 경고성 계엄이었을 뿐이고 예. 실제로는 계엄과 관련된 다른 추가적 행위들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 정당 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압박하거나 이제 금지하려는 의도를 갖고 그런 걸 발표했던 예.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어떻게 보면 정면으로 반박하는 셈인데요. 예. 오늘 좀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를테면 이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주요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주도했다라는 입장을 이제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검찰에 가서 진술했었던 내용. 그래서 이제 기소장에 적시돼서 예. 지금 재판으로 넘어가 있는 내용들하고도 일부 배치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예. 결국 오늘 헌재 변론에서의 증언들이 상당수가 윤석열 피청구인 쪽을 위한 일종의 이제 서비스적 개념으로 예. 하는 발언들도 몇몇 좀 눈에 띈다. 예. 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비상계엄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1시간 반 가량 거친 예. 정당한 국무회의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국무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그 국무회의는 공식적 국무회의라고 볼 수가 없다. 예.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국무회의 참가자들, 다른 예. 참가자들의 발언하고는 좀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피청구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의결된 거라고 해야지만 계엄 선포 자체가 정당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과정을 거친 거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김용현 전 장관 입장에서도 본인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도 이런 어떤 주장이 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예.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면서 예.
소수의 병력 여기서 이제 280명 정도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물론 이것도 이제 검찰이 기소장에 적시한 인원들 군 병력만 하더라도 1,400여 명이 넘는데 예. 그거하고는 상당히 좀 숫자 차이가 있습니다. 소수의 병력 280명만 투입하라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지시를 했는데 이 정도 인력으로 이 정도 병력으로 계엄을 할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들었다라고 예.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민주 당사에도 예. 병력 투입을 본인이 지시를 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중지를 시켰다라고 주장을 했고 예. 국회 투입하는 병력들도 실탄을 가져가긴 했는데 예. 개윈 휴대를 하지는 않았다. 예.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헌법기관이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없었고 예. 민주당을 비롯해서 정당들의 정치 활동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다. 예. 이런 이제 윤석열 피청구인 측의 입장과 비슷한 예. 취지의 발언을 그 한 쪽지도 본인이 다 썼고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각 장관들에게 주는 쪽지도 본인이 썼다고 그렇습니다. 주장을 했죠. 뭐 이제 대표적으로는 네. 최성목 경제부총리한테 전달했던 네. 그 소위 이제 비상 입법 기구와 관련된 문건, 그 문건에 대해서도 제가 작성한 것이고 네. 실무자를 통해서 기재부 장관한테 건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재부 장관이 늦게 도착을 해서 직접 주지는 못했고 쪽지 전달 실무자는 비서실 행정관인 것 예. 같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일종의 이제 축소 증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예. 있겠는데 왜냐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검찰에 가서 했었던 증언 그리고 이제 국회에 나와서 했었던 증언들을 종합해 보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불러 세웠다는 거죠.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오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네. 불러 세워서 중요한 거니까 잘 숙지하고 이거 명령 수행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당 문건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 건 아니고 예. 옆에 있던 그렇습니다. 다른 직원이 전달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전달자가 손을 거친 전달자가 행정관이거나 혹은 대통령실 직원일 뿐이지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하는 문건을 준 거거든요. 예. 이걸 자꾸 이제 뭐 최상목 대행의 발언의 취지는 분명히 그거죠. 그렇습니다. 예. 전달 실무자가 따로 있다. 이거는 뭐 이 사안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다. 예. 굳이 정리를 하자면 문건 작성을 김용현 전 장관이 하고 예. 그 문건의 내용을 숙지한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같은 장관급 인사들한테 전달했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임 작가 설명하셨지만요. 김용현 전 장관은 상당 부분 자기가 뒤집어 쓴다는 결심을 하고 나왔듯이 하고 말을 시작했는데 네. 근데 말을 진행하다 보면 오히려 윤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넣는 얘기들이 결과적으로는 많아졌어요, 보면. 네, 오늘도 예. 뭐 비슷한데 이를테면 이제 포고령 1호 관련된 예. 겁니다. 네, 대체로 이제 명백하게 위헌적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예. 피청구인 쪽에서도 상당히 좀 이제 방어에 공을 들이는 게 이제 포고령 관련된 내용인데 예. 여기에 대해서 오늘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포고령을 꼼꼼하게 보지는 않았다. 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1.6 등 과거 사례를 참고해서 제가 작성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작성한 것이고 대통령은 잘 모른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건데 예. 이건 본인이 진술했었던 검찰 진술하고도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배치되죠. 예. 네, 오늘도 이제 보도가 됐는데 포고령 1호는 본인이 그 김용현 장관이 검찰 진술을 한 얘기가 이겁니다. 초안은 제가 썼지만 예.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검토한 것이다.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개헌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까지 다 찾아봤다. 예. 라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법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예. 본인이 형량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이제 따질 때는 예. 대통령한테 책임을 넘겼는데 예. 정작 자기의 이제 형사재판과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헌법재판소에 와서는 다른 얘기를 하는 예. 이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쪽에서는 또 그 중요한 그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니까 간과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대통령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선 또 간과한 게 아니라 검토했다고 얘기를 해요. 또 대통령이. 검토를 했다고 예.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계엄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예. 오늘 이제 국회 쪽에서 증인 신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국회의 권한 제한을 1항에 넣어버렸다. 예. 포고령에. 그래서 피청구인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느냐라고 예. 국회 측에서 질문했더니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맨 처음에 무언가 자기가 뒤집어 쓰려고 얘기하는 듯 하다가 보면 가장 치명적인 부분에서 윤 대통령을 계속 궁지에 몰아넣는 결정적인 증언들을 하고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용적으로 서로 완전히 합의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방향 정도만 합의를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네, 증언은 예. 아닌 것 같고 혹은 뭐 눈치코치로도 이제 그런 정도는 알 수 있는 거기 예. 때문에
뭐 그런 증언이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사실 증언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예. 통상적으로 어떤 재판이든지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렇겠죠. 공판이 예. 아니더라도 어떤 재판이든지 증인의 증언이 길어지다 보면은 앞뒤에 안 맞는 부분들이 드러나거나 모순되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그 임 작가 말씀하신 거 말고도 비슷한 거지만 윤석열 피의자 측에서는 경고성 계엄이라고 했는데 네. 김용현 증인은 포고령 1호는 정치 활동을 금하는 것이 핵심이라 그랬어요. 핵심이다라고 했고요. 포고령 1호는 실효적인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예. 이제 분명하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좀 해프닝적인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포고령이 지금 이제 윤석열 피청구인 쪽에서는 그거 그냥 한번 해본 거고 예. 계엄을 하는 거니까 이제 형식을 갖추는 차원에서 선포했던 것이 실제로 시행할 의도도 없었고 예. 시행할 기간도 따로 갖추지 않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예.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국회 측에서 김용현 증인을 신문을 할 때 아니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랑은 반대로 한 달 전에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포고령 위반으로 고발하지 않았냐. 예. 그 실제로 이제 한 달 전쯤에 이제 이 김용현 변호인단 쪽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포고령 1호를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개헌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하는 말과 네. 한 달 전에 했던 말도 서로 충돌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했었던 진술과 예. 오늘 헌재에서 했었던 진술도 충돌하고 좀 이런 예. 양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 작가 당연히 보셨겠지만 오늘 윤 대통령이 가장 한 말 중에 늦게 얘기해서 근데 가장 화제가 됐던 건 그 얘기 같습니다. 군이 부당한 지시를 안 따를 거란 걸 전제하에 비상계엄을 했다. 예, 이것도 이제 속보로 들어온 예.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뭐 이 계엄 상황이 어쨌든 빨리 끝날 거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라든지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을 걸로 생각했다라고 했는데 예. 그러면 본인이 하고 있는 군 관련 지시들이 상당수가 부당한 지시라는 인식을 갖고 그래서요. 명령을 했다는 게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라서 물론 이제 상세한 내용은 조금 더 예, 그 내용 그렇습니다. 파악이 돼야 알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김영두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 문제 그 비상 입법 기구, 예. 그러니까 입법부를 대체하는 국회를 폐쇄시키고 그를 대체하는 비상 입법 기구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을 그러면 확보하라고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본인이 지시한 셈이 되는 예. 건데 김용현 장관의 주장대로 하자면 그런 예산이 왜 필요했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용현 전 장관이 답변하기로 민생 관련된 예산들 그리고 경제 관련된 법안들 100여 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본인이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입법부를 대체한 별도의 다른 기관이 민생 법안이나 경제 법안을 처리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 그게 바로 전두환 신군부가 있었던 국보위가 되는 거고요. 예. 입법기구를 폐쇄하고 별도의 특별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반헌법적인 입법 활동을 하려고 했다는 걸 사실상 자백하는 게 되는 그게 겁니다. 바로 헌법 위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이 소위 비상 입법 기구에 대해서 구속 적부심 심사를 할 때도 재판부에서 상당히 좀 공을 들여서 봤었던 예. 부분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엊그제 그 윤석열 피청구인한테 질의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봤었던 예.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를 김용현 증인이 사실상 증언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헌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요. 그 혐의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국회 권능을 제약하려고 했느냐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네, 예. 발언의 내용 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셈이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굉장히 좀 관심을 예. 많이 모았던 발언은 예. 의원과 아, 요원 논란이었습니다. 이게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시즌 2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예. 변론기일에서 이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한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한테 빼내라고 지시한 게 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이 맞느냐 예.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용현 증인이 그렇다라고 답변했거든요. 뭐 이건 이제 서로 사전에 어떤 그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한 게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다. 예. 이런 주장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 쪽에서는 이게 이제 나는 요원을 철수시키라고 지시한 건데 예.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개인 유튜브에서 이거를 의원으로 둔갑시켰다. 예. 그래서 의도를 이제 곡해하도록 만들었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내용은 사실 단어 한 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실제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상당히 상세하게 그 당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예를 들면 곽종근 전 사령관한테 이렇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명령을 합니다.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종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까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예. 근데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본회의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예. 지칭하는 건 국회의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라고 예. 대통령이 당시 직접 지시를 했고 김용현 전 장관도 곽 전 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네.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라고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국회요원으로 잘못 들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국회요원이라는 특수 임무를 받고 있는 군 인력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회요원으로 표현했을 것 같지는 않아서 단순히 의원, 요원 말장난을 하는 것만으로 이 혐의가 쉽게 벗겨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 말입니다. 이 명령을 실행한 장군들이요. 네. 본인이 들은 얘기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이 법정에서 이 헌재 재판정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정말 가늠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형사 재판하고 이제 서로 그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또렷해지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이나 윤석열 피청구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말을 한 게 이제 비화폰을 통해서 한 거니까 결국 사령관과 나 이 두 사람만 아는 거니까 우기면 될 것이다. 우기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그런 증언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요. 곽정근 사령관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왜 못 끌고 나오느냐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고 그것도 역시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고요. 그 이제 사령관들의 공소장 내용을 보시면 사령관들이 또 자기 밑에 부하들한테도 이 명령을 그대로 하달했기 때문에 그 관련된 통화 녹취록이 공소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내가 우기면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상대방 이 비화폰의 건너편에 있었던 사령관 한 명만 거짓말쟁이로 만들면 내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건 상당히 큰 착각이고요. 이게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서 이미 재판으로 넘어간 사안이라는 거를 간과한 증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그 계몽령은 또 뭡니까? 이것도 좀 황당한 얘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제 조대현 변호사가 아시다시피 이제 헌법재판관 출신인데 이분이 오늘 그 변론을 하면서 이 계엄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몽령이라고 하고 있다. 국민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처음에 제기가 돼서 나중에는 이제 극우 유튜버들끼리 돌리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대국민 담화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주장했었던 내용들 이거는 국민들한테 국회의 무도함을 알리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깜짝 충격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국회를 불능시키려고 했었던 목적이 없었다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국민들한테 알려서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서 잠깐 던졌던 게 계엄령인 것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극우 유튜버들이 주로 했는데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헌법재판관 출신의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대재판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 자체라도 사실 참담한 일이고요. 계엄령에 대한 인식 자체가 지금 윤석열 피청구인 주변들이 다 좀 일종의 오염을 당한 것 아닌가. 계엄령의 엄중함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씁쓸한 건요. 이 조대현 변호사도 불과 한 달 전에 이런 얘기 안 했었는데 이게 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빈 작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